이거 마지막으로 백선 하고 뭐 다른 일정 있나요 또? 모르시죠? 그건 이제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등기부터 했었죠. 그래서 이 어디다 이 떼가지고 준 걸 어디다 놔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침에 보느라고. 지적은 먼저 지난번 뭐 김동희 교수한테 먼저 들으셨나? 그래? 오래돼가 또 다 까먹었지? 휘발성 플래시 메모리 같이 잠깐 어느 정도 머무르는 시간이 한 3주 돼야 되는데. 자, 시험 직전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는 요 지적 총설 부분에서는 그냥 용어정의나 5대 이념, 목적, 분류 이런 거 몇 가지 정도인데 그렇게 중요성은 없고 용어정의 정도가 좀 중요합니다. 용어정의. 그래서 이제 지적의 5대 이념 하면 뭐가 있다 했지? 국공영 실제. 이거 생각하셔야 돼. 거기서 필지수 차이가 나는 이유나 이런 것들 다 설명을 기억하시고 목적은 국토 효율적 관리와 국민 소유권 보호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우리 문제 특강에서 나왔듯이 백선에서 용어정의부터 나왔죠. 용어정의. 용어정의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게 지적공부 8가지 함결하겠죠. 8가지. 그중에 몇 가지 먹고 들어갔다고 해서 5가지 먹어 들었어. 전사초등까지 5가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따라갔죠. 그 다음에 전산처리된 즉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거 빼놓고는 공대경,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걸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라든가 토지 표시 6가지 기억해야 되지? 토지 표시 6가지. 뭐였어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6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토지동 사유 중에 특히 중요한 거 2가지. 등록 전환, 임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라 있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용어 정의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조금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뭐 이렇게 좀 문제를 만들었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조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문제 풀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1번은 지적 공부 8가지 즉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역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리고 그 가로 안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것. 요까지 총 8가지가 지적 공부라고 있고 2번처럼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이며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 시장은 여긴 특별자치시장도 포함되는 거예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했었죠. 요 시장은 밑에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그러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 같이 행정시장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든 그 다음에 행정구청장이든 묻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다 된다 했어요. 구청장이 있으면 시장은 즉 밑에 구가 있으면 요 시장 구가 있는 시장은 소관청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일반적으로 그냥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도 그대로 옮겨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지만 이 시장 속엔 특별자치시장도 포함된다는 것 이런 의미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안 낼 겁니다.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안 냅니다. 그다음 4번 신규 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역 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즉 누락된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 이게 신규 등록의 기본 개념이었었고 5번 부동산 종합 공부란 자 4가지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되는 거 뭐였어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규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이 4가지가 용어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에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 표시가 아니고 뭐라고? 부동산 권리에 관한 거.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권리에 관한 것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즉 시행령에 들어가면 그것도 기록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다 특별자 시장을 빼서 틀렸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내진 않을 겁니다. 다만 그것만 알고 문제 푸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토지 표시 요거 기억하는 거 6가지. 그렇죠? 그다음 토지 이동. 그다음에 등록 전환. 주의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등록 전환. 그다음에 축척 변경. 이후에 지적 소관청 개념. 그다음에 이 위에 이제 지적 공부 8가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표시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여기서 지번이란 토지에 붙인 번호.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지번을 붙인다 했죠. 그 다음에 경계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며 면적은 수평면이 넓이다 라 있고 지금 좌표에 대한 것은 과거에 있다. 지금 용어정에 빠졌어요. 평면, 직각, 종행, 선, 수치라는 말이 없었지만 좌표란 정의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가지 토지 표시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역시 용어정의 적절하지 못한 거 토지 표시 6가지 다 나와야 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록 전환, 임토 이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한 단위 지역은 맞지만 읍면 동리가 아니라 동리 이에 준한 지역. 동이나 리가 기준입니다. 읍면은 기준이 아니에요. 이때 동리도 법정동이다라고 했죠. 법정동. 행정동이 아니라 법정동. 그래서 읍면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4번 연속 지적도 측량하지 아니하고 전상화된 도면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인데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연속이라는 말 들어가면 자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고 지적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이 2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축척 변경은 지적도라 많이 나왔지 정밀도 높인다.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이 순서로 가면 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 문제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지번에 대해서는 지번은 이제 지번 표기 방법이나 또 부여 방법 반드시 함결하겠지.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고 해서 지번 부여하는 사람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하는 단위 어디라고 해서 동리 단위로. 지번 부여 지역 이게 지번 부여 지역별로 소관청이 부여하는데 어떤 방법? 북서기본법에 따라서 북서기본법 어디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이게 뭐야?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에서 끝나는 거. 이거 꼭 이 화살표 기억해야 돼. 북서기본법 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번 표기할 때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이 있었죠. 단식 지번 숫자 하나만 나온 거, 복식 지번 숫자가 2개 나란히 나온 거. 이때 앞에 나오는 걸 본번, 뒤에 나오는 걸 부번. 본번과 부번을 가운데 연결할 때 이렇게 표시했지. 읽을 때 의라고 읽는다. 자, 임야대장, 임야돈 지번 숫자 앞에 뭐를 붙인다? 산. 이걸 꼭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번 부여 방법 총 몇 가지? 4가지. 뭐가 있어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첫째, 두 번째, 분할 시, 세 번째 합병 시, 네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이 지적 확정 측량 나오면 3가지 세트 메뉴 기억하라 했지? 어떤 거?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보 작성 비치. 이 3가지 세트 메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부 다 기본 구조가 뭐라고? 원칙, 예외. 이런 구조로 간다 했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원칙은 뭐야?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여라? 부번을 붙여라. 예외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부여할 수 있는 거 3가지 기억하라 했지? 최원수, 최종 지번의 인접, 원거리, 기존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 여러 필지, 수필지 이 3가지 나오면 예외로 가는 겁니다. 분할 시는 자,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이게 2번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예외는 주거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 있을 땐 이 건축물 있는 지번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의무적으로 분할 전 지번을 여기다 부여하라 이런 얘기예요. 합병의 경우는 원칙은 선순위 지번인데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라 있고 여기서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다면 분할과 달리 합병의 경우는 소유자가 이 건축물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을 신청해야만 의무가 되는 것이고 신청하지 아니하면 다시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 중 어떻게 본번만 사용함이 원칙인데 요 본번 중에서도 제외시키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다 했지.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일치할 때
본번이 일치할 때 이것은 비록 본번이지만 제외시켜라. 그러다 보니까 부여할 지번수가 부족합니다. 부족할 때는 나머지 지역을 크게 어떻게 한다 했어? 블록식으로, 단지식으로, 이런 블록식으로 하거나 또는 해당 지역 최종 지번당의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이걸 준용하는 거 언제? 공사 준공전 미리 부여할 때 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세 가지 3호선 기억하라 했지. 지축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시. 지번 변경이나 축척 변경은 사전에 반드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번 부여 방법이 총 4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없어지는 지번을 뭐라고 했어요? 결번이다. 없어지는 지번을 결번. 결번이 생기면 결번대장에 등록 후 영구 보존해라. 결번이 생길 수 없는 것은 뭐라고? 요 신규 등록과 분할. 결번이 생길 수가 없다 했지? 요 정도 내용 이상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만 딱 다 끝났어. 잠깐이지만 다 요 정도 내용을 딱 스크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3번 문제 봅니다. 자, 지번 부여 방법 옳지 않은 거.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맞죠?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 맞죠? 지번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승인권자는 지번 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소관청에 통지. 지번 변경 요건 아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시도지사 승인. 그 다음에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라 라고 했고,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하면 장관 승인이 아니고 누구? 시도지사. 항상 나오면 자, 지번은 항상 지적소관청 라인을 잘 보라 했지. 자, 원래는 토지 등록은 누구? 국가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누구한테? 소관청에 위임한다 했지. 그래서 64조 1항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을 필지별로 조사해서 등록해야 한다라고 의무를 규정했고, 장관이 바쁘다 했지. 바쁘니까 여기 세종시 와서 지목 변경이나 분할 합병 신청하면 그거 받아주고 쫓아다닐 장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업무를 위임했다. 국가 사무를 위임해줬어. 기관 위임. 누구한테? 지역 소관청에 이렇게 위임해주는데 경우에 따라 여기 잠깐 시도지사, 즉 여기 시는 광역시를 내는 거야. 자, 시도지사 등의 승인 절차가 따라가는 게 몇 개 있다는 거. 요게 어떤 거? 여기 지번 변경이나 요거 축척 변경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단 말이야. 얼마 되지 않아요. 이런 시도 승인이 약간 관여되는 경우 있지만 원래 여기가 주체고 위임해서 소관청이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소관청이 해야 될 걸 얘가 한다고 하거나 얘가 해야 될 걸 이쪽으로 한다든가 승인 받아야 되는 승인 받지 않는다고 하거나 승인 없는 걸 승인 받아야 된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드는 지문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걸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조문 특징을 볼 때. 그래서 자, 5번은 지번 변경 그러면 시도지사 등 승인을 받아요. 장관 승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리고 그다음 4번 문제도 역시 지번 부여 방법 원칙이 아닌 예외, 즉 이제 예외. 여기 예외.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외. 자, 신규 등록 해당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원거리 예외. 그러니까 경우나 해당 필지 토지가 여러 필지가 뭐야? 수필지, 여러 필지, 원거리, 수필지. 있는 경우 그 지번 부여적이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예외. 그 다음에 2번 등록 전환. 여기 등록 전환도 뭐야? 신규 등록과 똑같다겠지. 신규 등록 전환 똑같은 거야. 등록 전환. 그래서 예외는 이거 똑같은 거니까 해당 토지가 당해 지역의 최종 지번에 인접했다. 이 말 썼죠. 그 지번 부여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합병의 경우 합병전 토지에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물이 위치한 지번 합병의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신청한 경우만. 합병의 경우는 요 신청한 경우만. 알았어요? 신청이 없으면 원칙대로 이렇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분할의 경우 주거사무실 있으면 무조건 의무. 그다음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은 본번만. 그렇지만 본번만으로 부여할 때 이 본번만 하는 게 원칙인데 부여할 지번수가 부족하니까 단지시로 하거나 해당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부터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본번만을 부여할 지번수가 자 지번 부여가 이 뭐야? 지번 부여가
아니 되는 경우. 이게 뭐냐면 부여할 집원 수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결국은 많은 집원이 없었기 때문에 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지시로 집원을 부여하고 최종 본번 다음 번부터 순차적으로 집원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본번. 최종 집원 다음에 본번을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4번에 3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5번도 역시 집원에 관한 겁니다. 자,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번 분할 전 집원을 하고 나머지 필지 집원은 본번이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여기 부번 하나는 전 부번 이렇게 나오면 돼요. 원칙을 얘기한 겁니다. 등록 전환 시 확정 측량하는 기준. 등록 전환은 신규 등록과 똑같이 확정 측량한 지역은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등록 전환은 신규 등록과 같다 했어. 틀린 것이고.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취한 집원을 합병 집원을 신청이란 말이 나와. 신청. 그러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나오면 여기 요거 지적 확정 측량 이걸 꼭 생각을 하겠지. 도시개발 사업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보 세트 메뉴.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 지역에서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집원 수가 새로 부여할 집원 수가 적다는 것은 요 예외 블록식으로 하거나 최종 집원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역소관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 집원 부여의 전부 또는 부여에 대해서 집원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집원 변경. 집원 변경할 때 소관청이 집원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도지사 등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며 그 방법은 지역 확정 측량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집원 문제를 봤고요. 또 이제 또 계속 또 문제가 좀 더 이어지네요. 자, 6번처럼 자, 이제 이 세 필지를 분할하고자 한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37에 6을 분할한다. 그럼 37에 5, 6, 7 이렇게 됐네요. 30. 이제 분할의 집원 부여를 예를 들은 겁니다. 37 지금 37에 5, 6, 7.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에서 36을 37-6 요걸 세 필지로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집원은 분할 전 집원의 본번이 앞에 요 37이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6, 8, 9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뭐라고?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여기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고 7번 문제 역시 지목에 관련된 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역시 지목입니다. 지목에 대한 특히 이번에 개정된 내용 주의하라고 얘기해 줬죠. 또 어느 부분이 주로 많이 바뀌었다 했지? 잡종지도 바뀌었지만 주로 어디? 주유 소용지에 뭐가 추가됐다? 수소나 전기 이런 그 시설이 포함됐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얘기했어요? 채용용지에서 그 살림하는 야영장을 빼고 야영장이 어디로 갔다? 유원지로 들어갔다 있지. 그 다음에 잡종지에 여러 가지 들어갔지. 잡종지에 이런 여객 터미널 부지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자동차 관련된 시설이 다 잡종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항만 시설도 전부 다 잡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정리한 거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약간 바뀐 내용들. 7번은 지목 기준과 종료 옳게 연결된 것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전학원 폐차장 이건 전부 다 어디? 잡종지다.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조성된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내 주거용 건축물 뭐예요? 이것은 대가 된다 했지. 묘지, 목장용지, 과손 세 가지 묘목과 이건 자 묘지 안에는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 목장용지 내에는 주거용 건축물, 과손 내 주거용 건축물은 대가 된다. 양입의 제한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세 가지. 27번에 가면 네 번째, 세 번째 요 세 가지 지목을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단선이니까 대. 지하에서 용출된 온수를 일정한 상소로 운수하는 송수관 이건 뭐예요? 광천지에서 제외시킨다 했지. 제외시킨다. 광천지 단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목적지 물류장은 어떻게? 주차장에서 제외시키는 단서에 들어가 있죠.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설정 통로는 어디다? 대가 되고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전부 다 단서를 주의하라고 얘기 줬습니다. 다음 8번 문제 역시 지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으라 했네요. 첫째 1번 정답의 분류는 경작 방식이죠. 경작 방식이 아닌 재배 작물 기준으로 결정한다. 원래 기준은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느냐 직접 이용하지 않느냐 이걸 뭐라고 한다? 경작 방식 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물도 차이 나지만 경작 방식이 중요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메추리, 꿀벌, 꿩 등 가축을 사육한 축사부지 지목은 목장용입니다. 그래서 메추리, 꿀벌이나 꿩이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에 들어가 있다 했지. 가축을 사육한 축사부지는 목장용지이므로 2번은 맞는 겁니다. 전기, 수소 등 판매시설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했지? 주유소용지에 들어가 있다 했죠. 추가된 내용입니다. 잘 봐두시고. 배나 사과, 호두, 잣나무 이건 뭐야? 과수류를 집단 재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재배지 자생한다고 하면 안 된다 했지? 자,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야 과수원이며 이게 자생하면 그냥 임야예요. 임야. 자생하면. 이런 표현들을 주의해서 알아두라 하겠습니다. 서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이나 저장소의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시킨다. 단서에 대해서 주유소용지가 아닙니다. 제외시킨다고 했습니다. 9번 문제도 역시 지목인데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사과배 등 과수류 집단 재배하면 어디? 과수원. 근데 거기 저장고 같은 건 과수원에 들어가지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제외시킨다는 단서가 있다 했고 2번도 초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목장용지인데 주거용 건축 부지 요 세 가지 묘목과에서 목장용지와 과수원 주의하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천일지원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이 아니고 염전이 되려면 천일지원 방식으로 소금을 채취한다 했지 동력을 이용하면 공장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 조성 주거니 토지는 이거는 뭐야? 지목 설정 원칙 중 뭐가 있다? 지목 설정 원칙 뭐가 있다 했지? 일주일 사용, 일필목, 주지목 추종, 일시변경 불변, 즉 영속성의 원칙, 사용 목적 추종, 용도 경중 등록 선의 원칙. 이게 지목 설정 원칙인데 요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미 토지 용도가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가 된다. 자, 그래서 대가 되는 거 주사점 박극미라고 했지? 주거용, 용도가 주거용, 사무용, 그 다음에 점포라든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부지. 이게 뭐라고? 대. 주사점 박극미. 얘기 줬잖아, 전에? 예. 들어간 거 내용.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처럼 제조를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와 같은 구역 안에 의료, 공장 부지 안에 있는 의료, 체육시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공장용지다. 10번도 역시 지목을 구분하는 유의할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옳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전시장은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지만 노상주차장, 네 가지 제외한다 했지? 주차장 제외시키는 거 어떤 거? 자,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전시장 이것은 주차장에서 제외시킨다. 그런데 여기서 부설주차장에 주의할 게 뭐야? 주차장법 19조 2항인가 거기에 따라서 주차 유발시설 부지 인근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다시 제외시킨다. 이게 다시 주차장이 된다는 얘기야. 요거는 주차장이 아니지만 인근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다시 주차장이 된다. 독립적인 시설이므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주차장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린 것이고 2번 묘지공원은 묘지지만 봉안시설 역시 봉안시설도 뭐야? 묘지입니다. 묘지 봉안시설. 그래서 봉안 납골 땅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명칭을 바꿨다 했지 봉안당 봉안시설. 납골이라면 좀 약간 의시시한 느낌이 납니까? 그래서 약간 언어 순화한 거예요. 봉안시설 이렇게. 그래서 그 표현만 주의하시면 되고 역시 공원에서 여러분 공원에서 법률에 의해서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지목은 공원이 제외되지만 자 법률에 의해서 공원으로 결정 고시돼 있어도 공원이 아닌 거 두 가지 제외하라 했죠. 첫째 묘지공원. 이건 묘지공원 뭐라고 지목이 묘지. 두 번째 자연공원법상 공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어 있으면 이것은 대부분이 임야입니다. 임야 속에 속하는 것이 공원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제시시키라고 얘기했던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용 배수에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그럼 인공적인 수로가 어디? 국어지. 및 그 부속시설 부지는 유지가 아니고 국어. 자연유수가 있거나 있거나 소규모 역시 여기 자연유수 나오면 항상 주의할 게 있지. 국어가 여기 하천과 국어의 차이점이 뭐라고 해서 하천은 항상 자연의 유수. 이것은 인공적 수로. 이렇게 나옵니다. 인공적 수로. 근데 자연유수의 규모가 작다 하면 어디로 간다? 국어로. 이 규모가 큰 거는 하천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천의 뚝은 뭐냐? 이건 뚝은 제방이라는 지문이 따로 있지만 국어의 뚝은 어디? 국어로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줬죠. 이 내용들 다 한번 옛날 했던 거 생각하시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4번 지문도 역시 법률에 의해서 공원으로 결정 고인토지 공원이지만 이렇게 경부 고설 척도와 접속해서 민간잡으로 건축된 역사부진 밑에 레일이 깔려 있으면 전부 다 뭐다? 철도 용지. 그 다음에 사과, 배, 밤, 호두, 잣나무, 유실수가 자생한 토지는 자생하면 과수는 아니라 했지? 변전소, 송유시설, 자동차 운전항부지, 잡종지. 송수시설은 수동지라고 했어요. 송유시설이 잡종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1번, 그래서 5번만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11번 문제 역시, 자, 지목 구분과 그에 속하는 내용의 연결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도로, 고속도와 휴게소 부지는 도로에 들어간다 했죠, 지목이. 근데 국도나 지방도에는 휴게소는 뭐라고 해서 대라고 했지. 국도나 지방도에 있는 휴게소 부지는 대가 된다.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하천 자연의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이렇게 나오면 하천이지만 소규모란 말이 들어갈 때만 국어가 되는 거야. 제방은 방조제 부진 다 제방, 방조제, 방수제, 방파제 등등 이런 무엇을 막느냐에 따라서 명칭만 바뀐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묘지 관리란 건축물은 이거 세 가지 묘지 관리 묘목과 과소나 목장용지에는 주거용 건축물 묘지 관리 사무소 부지는 전부 다 대가 된다 있고 저는 물을 상식적 이용하여면 물을 상식적 이용하면 뭐가 돼? 답이 된다 했지. 벼연미왕 물을 상시 직접 벼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가 답이 되기 때문에 자, 물을 직접 이용한다 하면 답으로 가야 돼. 12번 문제 역시 자, 법률상 경계 관련된 것은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 경계다. 경계라는 원칙은 경계 국정주의, 경계 직선주의, 경계 불가분 부동성의 원칙 이런 경계라는 원칙이 있었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 뭐야? 지상경계 결정 기준. 지상경계 결정 기준은 고저 차이가 없으면 고저가 없으면 어디라고 했지? 중앙. 고저차가 있으면 어디라고 했어? 경사면의 하단부. 절토전쟁 어디라고 했지? 경사면의 상단부. 해수면에 접했으면 어디라고 했지? 최대 만주이나 만수이. 제방이 나오면 어디? 바깥쪽 어깨. 이렇게 고저 무중류와 절상 해수만 제외 담겼던 겁니다. 그리고 경계 관련해서 가끔 나오는 게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건물 권리가 할 수 없지만 예외가 네 가지 있다 했지. 판공사도 법원 확정 판결이 있거나 공공토지 분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서 분할 그 다음에 도시관리 계획상에 따라 분할 이 네 가지 경우는 예외가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번 틀린 걸 찾아야겠어. 자, 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세정할 때는 뭘 반드시 작성 관리하라고 했어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완전히 다른 거라 했죠.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가 아닌 거예요. 지적 소관청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경계 새로 정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자, 소관청이 지상경계점을 등록하려는 때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토지, 소재, 지번, 경계점의 좌표,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등을 등록하도록 즉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도로, 구호 등 토지, 절토된 부분세, 절하면 절상, 경상은 상단부, 절상, 구획을 경상 구조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점 이건 뭐지냐 여기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예외가 있다 했지. 구조물 등의 소유자 다를 때는 그 소유권에 의한다는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저가 없으면 중앙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 소유자가
같을 때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여기 뚝이나 담장이 있다 그럼 가운데 요 중앙인데 이게 만약 C 땅이라면 이렇게 나눠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소유자 다를 때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요 세 가지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처럼 지적공무상 경계 기술적인 착오 이런 말이 나오면 기술적인 착오 등으로 진실한 경계성과 다르게 등록된 것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실제의 경계에 의하고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계란 뭐라? 도면에 등록된 선,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이 경계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5번처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 토지를 분할할 때 지상경계 건축물 권리 개선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외, 할 수 있는 예외.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자 첫째 건물이 있으면 분할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자 토지를 분할할 때는 원칙적으로 건물에 걸리면 안 된다. 원칙은 경계는 건물에 걸리게 하면 안 되지만 예외 건물에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 있다 했지. 그래서 기억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법원 확정 판결 받았다든가 그 다음에 공공용 토지 분할한다든가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에 분할한다든가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한다든가 여기서 공공용 토지 지목 총 몇 가지? 8가지 도제하고 철수학까지 8가지 지목이 나온다 했지. 합병 의무 지목 11가지 중에 8가지 겹치는 거에 전부 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예외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시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역시 뭐냐면 자 지상경계 결정 기준 지금 방금 얘기한 겁니다.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고저부 중. 그 다음에 해수면 해수만 최대 만주나 만수위. 그 다음에 절상 경사면의 중앙이 아니라 절상 상단부라 했지. 그래서 경사면의 중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방이 나오면 바깥쪽 하단부 아니라 바깥쪽 어깨라 했지. 모서리 외견 바깥쪽 어깨. 연접된 토지가 높낮이 차 있을 때 고저 있으면 하단부, 경하단부.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지금 옳게 연결된 건 기역과 니은, 미음 세 가지를 택하면 되겠어요. 디귿, 리을만 빼면 됩니다. 그 다음 14번 면적이다. 면적은 어떻게 한다 했지? 수평면이 넓이다. 그리고 면적을 산출할 때는 지적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산출하지만 자 면적 산출을 측량하지 않는 전형적인 게 뭐라고? 합병, 지목 변경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고 대신 면적에서는 자 일반 지적도 임야도, 일반 지적도나 임야도 작성 지역, 즉 전국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때는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썼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한다. 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산출하고 경계점 좌표 등보 작성 지역이다. 그러면 경위의 측량을 해. 경위의 측량법을 쓰고 이때는 좌표 면적 계산법, 좌표 면적 계산법을 써서 면적을 산출하더라.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은 축척 분모에 따라 결정된다 했지. 그래서 축척 분모가 첫째 도면 축척은 총 지역에서 7가지 쓴다 했지. 요 분모 값이 첫째 1000단위 넘는 게 있고 두 번째 100단위가 있다 했지. 어디가 정밀하다고? 여기가 큰 축척 정밀하고 이건 정밀도가 떨어져. 그래서 요때 자 최소 값이 이때는 얼마라고? 1제곱미터 최소. 이때는 얼마? 0.1제곱미터 최소값. 등록 자릿수가 어디까지 등록한다? 이때는 제곱미터 자리 즉 자연수값만 등록하고 소점이한 등록하지 않는다 했지. 이때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 했습니다. 그때 단수 끝수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때는 0.5제곱미터 기준으로 하고 이때는 0.05를 기준한다 했지. 요 기준값보다 초가 크면은 올리면 되고 요 기준값보다 작으면 버리면 되고 요거 같으면 5, 4, 5번다 했지. 5, 4, 5, 2번다는 것은 5로 끝났을 때는 버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 그럼 버리는 건 구하고 끝자리가 짝수면 버려, 홀수면 올려 이런 얘기 했었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고 요 100단위와 같이 보는 게 뭐라고?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 측량, 경계점, 조합분포 작성됐다면 반드시 100단위 방법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면적을 결정하면 됩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면 자, 1필지 면적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등록전을 하고자 할 때 새로이 측량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등록전 측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규 등록 측량 반드시 해서 면적 결정합니다. 합병할 때는 측량하지 않는다 했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한다. 즉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 다음에 축척이 1200분의 지적대 시행지역에서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할 때는 0. 여기서 1200분의 1000단위 넘지 최소값 얼마라고? 1이야. 1보다 작으면 1로 하는 거예요. 0.1이 아니라 1보다 작으면 1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0.1제곱미터 미만할 땐 1제곱미터로 등록하면 됩니다. 15번 문제. 다음 중 면적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경의 측량 방법을 자, 이거 아까 면적 경의 측량 방법 썼어. 그럼 뭐라고?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합병할 때는 측량하지 않는다 했지? 합산 처리합니다. 축척이 600번의 지역 100단위네요. 면적 측정 결과 823.735 이 100단위 823.735라고 했지? 그럼 이런 간단하죠. 어디 등록 자릿수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요걸 어떻게 단수 정리하지? 0.05보다 작지? 그냥 버리는 거예요. 823.7로 등록합니다. 틀렸네. 그 다음에 축척이 1200번인 지역에서 면적 측정 결과 456.55인 경우 456.5 지금 1200번이 여기 100 여기 1000단위지? 400 얼마라고? 56.55라고 했어. 그럼 어디까지 등록하는 거야? 이때는 여기 제곱미터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죠? 1제곱미터 자리. 그럼 여기 남는 게 얼마야? 0.5가 남았지? 그럼 0.5보다 크니까 올려서 457로 등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서 면적 측정 결과 0.04인 경우.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 100단위 같이 최소값이 얼마? 0.1이야. 0.1보다 작으면 그냥 0.1 이런 얘기죠. 아시겠어요? 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문제 풀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 기본이 안 된 상태 풀라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본이 잡히고 나면 그냥 주워 담는 거야. 쭉 보면 주워 담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본적인 걸 항상 원칙을 원리를 터득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기본이 안 되면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헷갈리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16번 문제 보세요. 자,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반 설명 옳지 않은 걸 찾아라 하겠습니다.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사항 중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 면적 증가 없이 경기 위치만 잘못됐다. 이걸 뭐라고? 위치정정이라 했지? 이건 직권정정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직권정정. 직권정정 사유 총 10가지 언급한다 했지? 대부분 잘못하여 다르게. 근데 이런 말이 없는 게 중에 위치정정. 면적 증감 없이 경기 위치만 잘못된 걸 위치정정이라고 했지. 근데 경계정정은 신청만 되고 직권을 못한다 했어요. 자, 2번 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할 때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료죠. 담당 행정 공무원들이 요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 등기부 열람할 때 다 무료가 됩니다. 일반인들이 돈 받지만 담당 공무원들 지적 측량 수행자 다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 변경된 거로 본다. 이렇게 간주 규정이 있고 등기법상은 공시 명확을 기하하기 위해서 등기관에 직권하도록 되어 있어요. 5번 국유재산법상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 신청할 때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이걸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건 뭐 구체적인 내용이라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10 왜 저래? 예. 요즘 어린이와 함께 가면 뭐 저런 문제 옛날에는 저렇게 갑자기 없어지면 고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 데리고 가다가 어디 그 역이나 이런 데 같이 가다 잠깐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묻혀버리면 애가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 그럼 이제 걔가 잘못하면 부모 못 찾으면 평생 저 고아로 구고 그렇게 되는데 요즘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목에다 전화번호 다 박아주죠 이렇게.
지문으로? 지문 등록에 지문 등록? 요즘 막 그런 경우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많이 변했네요. 근데 당장 답답하니까 좀 방송해 주는 거예요. 당장. 자, 17번 문제. 자, 개별 공시가 그 기준일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지적공부 등록상 협의대장인 토지임야 대장에 등록하는 거예요. 협의대장 하면 항상 기억할 거 여기만 등록하는 거 어떤 거? 면적 요거밖에 없어. 제곱미터로 쓰는 면적. 그 다음에 지목을 정식명칭으로 쓴다. 정식명칭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거 있다 했지? 또 토지 이동 사유. 토지 요 가장 기본적인 거 기억해. 여기만 있는 것 중에 요게 전형적인 거라고 보면 돼. 협의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할 수 있는 것 중에 요게 제일 많이 나온 것들이에요. 그 다음 18번 문제. 공유전 명부에 등록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공유전 명부. 자, 항상 뭐가 있다 했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공통사항. 볼 것도 없지. 근데 공통사항이 많은 게 뭐라 했지?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다 했어. 고장도 없다. 즉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도면에만 없는 거예요. 고유번호, 장번호. 장번호까지 물어보진 않지만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어. 지역도 임야도에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전 명부에는 당연히 고유번호 있지.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 광의 지적공부인 토지임야대장, 공유전 명부, 대지권 등부 다 있죠. 그래서 공유전 명부 특유한 것 중에 소유권 지분을 기억하라 했지. 그건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전 명부에 있는 소유권 지분.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토지 소재 지번 지목은 토지임야 대장과 지적도 임야도. 즉 협의 대장에는 정식 명칭이요 도면에는 약식 부호로 하겠죠. 그래서 지목은 공유전 명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다 맞고. 19번도 역시 등록상 이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옳은 걸 찾으라고 해서 토지 임야 대장 도면번호와 축척 등록. 토지 임야 대장에는 이런 게 다 들어가요. 도면번호와 축척도 다 들어갑니다. 공유전 명부의 소유권 지분 들어가지만 대지권 비율은 어디?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특이한 거 세 가지. 첫째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위에는 건물 명칭. 그 다음에 뭐 있어?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몇 동 몇 호냐? 그 대지권 비율이 얼마냐? 즉 등기법에 의해서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일체가 돼서 건물과 일체에서 분리처분을 할 수 없는 대지권이 있어. 이걸 대지권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명칭이 무슨 아파트인지 몇 동 몇 호인지 이걸 대지권 비율과 건물의 명칭과 전유 부분이 건물 표시다. 이렇게 요 세 가지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어. 딴 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뒤에 대지권 비율이 틀렸고 3번 대지권 등록부에는 면적이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5번 도면은 고유번호가 없다 있지.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지목이 들어가지 않죠. 소재 지번 다공통이지. 면적도 안 들어가죠. 부호도 좌표 세 가지. 그래서 지목과 면적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숙달 시켜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번 역시 지역공부 등록사에 대한 설명 옳은 걸 찾으라겠네요. 토지 임야 대장은 지목과 면적, 축척, 개별 공시가 토지 이동 사유 이건 변동이 없이 다 맞고 지적 도면 경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 위치 들어가죠. 삼각점 기준 위치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다 했잖아. 고유번호 도면에만 없는 게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분 부호도 좌표 세 가지 들어가는데 지목은 안 들어갑니다. 고유번호에는 건물 명칭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물 명칭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 대지권 등록부에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는 맞고. 그 다음에 5번 대지권 등록부에는 건물 번호가 아니라 바로 건물 명칭, 대지권 비율, 전유 건물 표시, 소유권 지분 이건 공통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전 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사항이 지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지권 등록부에는 건물 번호가 아니라 건물 명칭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21번 문제 역시 틀린 걸 찾으라겠네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 지역공부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한다 했는데 전산화된 지적공부에 관련돼서는 이거는 멸실된 경우에 이것을 복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라 했어요? 이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해 놨다 했잖아요. 복제. 그래서 지역공부 복구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어디가 있다?
가시적 지역 공무원 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하는 것이고 이런 전산처된 지역 공무원 누가 이거를 복제해 놓는다 했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해 놓는다 했죠? 그리고 이걸 누가 관리하느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청장이 관리합니다. 이 시도지사는 대도시 이 광역시를 말하는 거야. 시도지사, 시장군수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 영구히 보존하고 있고 이거를 장관이 복제해 놨었기 때문에 복구도 그 관리하는 자가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참 장관은 2번이 맞죠. 이렇게 1번 이런 식으로 전산 처해된 지역 공부에서 멸실 훼손 시 대비해서 복제를 해놓으라고 했고 다만 이 복제와 관련해서 주의할 게 또 뭐가 있었지?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한다 했어요? 소관청이. 복제 누가 한다 했지? 소관청이 복제해 놓는다 했지요. 요 주의해서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요것과 비교사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청장은 지적 공부를 정보 관리 체계 영구히 보존해라 이렇게 있고 담당자가 이렇게 시도지사, 시장군수청장이 담당자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해서 지적 정보 전담 관리구 자, 지적정보 전담 관리 설치 운영권자 국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수록하는 자료 4가지 기억하라고 했지? 뭐야?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하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 운영하는 여기에 4가지를 수록하는 게 있어. 이게 뭐였어요? 예? 4가지. 주가 공부라고 했지? 주민등록 자료, 그 다음에 가족관계, 주민등록, 가족관계, 그 다음에 공시지가, 그 다음에 부동산, 이게 뭐예요? 주민등록, 가족관계, 그 다음에 공시지가, 부동산 등기 관련된 거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를 수록하도록 되어 있는 게 보다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 국장 여기에 수록한 자료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 이렇게 해서 4가지 주민등록, 가족관계, 공시지가, 부동산 등기 4가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는 게 보다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 문제 역시 부동산 종합공부 중 옳지 않은 거 소관청이 영구히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소관청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 4가지 자 부동산 종합공부 4가지 뭐예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그 다음에 시행령에 뭐했다고 해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수록하는 자료가 있다고 했어요. 부동산 종합공부 그 다음에 3번 지문도 역시 토지 이용계획 관련된 내용 중 토지 이용규제 여기 토지 이용규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소관청 이외의 읍면동장에도 신청할 수 있다. 증명서는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도 신청할 수 있다 했지. 왜?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 잘못이 있을 때 소관청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등록상 정정만 허용된다. 뭐라고 했어요? 이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 잘못이 있으면 이걸 관리한 해당 관리관장한테 정정을 요청하라. 정정을 요청하라 했잖아. 그럼 소유자는 누구? 소관청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청은 누구한테? 소관청에게. 읍면동장한테 정정 신청 못해. 이거 관리권장이 소관청에 해야 되고 소관청은 이걸 관리한 기관장한테 정정을 요청하라 이렇게 됐죠. 요청하라. 이 부분을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럼 23번 지적공부장 설명 틀린 걸 찾으라겠네요. 소관청은 지적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될 때 지체 없이 복구하라. 이건 가시적 지적공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맞는 겁니다. 그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토지는 이건 전국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 확정 측량했거나 축척 변경 측량한 지역에서 이렇게 제한됩니다. 일부 지역인데 요 지역 확정 측량 즉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지역 확정 측량했거나 축척 변경 측량한 지역에 반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적 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 멸실됐을 때 복구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기준이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확정 판결에 한한다. 즉 등기된 토지라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복구하면 되고 미등기 토지라면 법원에서 판결받아야 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등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3번 틀렸고 국장은 지적공부 열람 및 교부 수수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화폐 전자결제 방법 납부결제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소관청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적 전산자료 이용 절차에서 장관 전국 단위전 장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고 볼 수 없고 그다음 5번도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공무 효율적인 관리 활용을 위해서 지적정보 전담 관리 조금 아까 나왔던 겁니다. 이건. 그래서 자 3번이 틀린 겁니다. 24번 문제 역시 옳은 걸 찾으라겠네요. 시도지사는 토지 이용 현황 직권호 조사 측량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소관청은 토지 등록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라. 연 1회 이상. 알았어요? 누가 한다? 소관청이. 우리 이르경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기간 시도별로 수립하되 시도한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겁니다. 부득이하면 읍면동별로 할 수 있어.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거예요. 시군구별로. 3번 지역 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사 시장군수청장은 그 지역 공부를 정보관리체계 영구히 보존해라. 즉 전사는 지역 공부 관리권자 두고 시도사 시장군수청장 이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처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 지역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받은 자는 누구에게? 시장군수청장이나 읍면동장 들어간다. 전사됐기 때문에 시도사 들어가면 안 돼. 시장군수청장이나 읍면동장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지역공무 열람 등본 발급 수수료는 수입 인치란 말씀은 틀립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는 수입 증치나 이런 말 써야지. 인치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 정부 중앙부처에 대해서만 인치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수입 인치란 말 이런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수입 증치 또는 전자화폐나 전자결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입 인치란 표현을 쓰면 틀린 겁니다. 자, 25번까지 쉬겠습니다. 자, 다음 중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는 거. 자, 가시적 지역공을 반출할 때 승인 요구합니다. 지번 변경 시 승인 요구합니다. 그 다음 축척 변경 시 승인 요구합니다. 이 세 가지. 그런데 지목 변경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복구는 지체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거 가시적 지역 반출,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에?